있었던 세종은 언문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인데 무엇이 그러냐며 신하들을 강하게 압박한다. 첫 번째는 이것이 중화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만리의 상소가 올라왔을 때 바로 그 세종이 했던 답변 중에서 언문으로 삼강행시도를 펴내면 결국 이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충신이나 효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훈민정음을 통해서 사실은 유교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공고화될 수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왕권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논리에 사실은 지배층이 쉽게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옥에 가두고 정창손 등의 관직을 박탈한다. 신하들의 반대가 확산돼 명과의 외교적인 마찰로까지 이어질 것을 염려한 세종의 고육지책이었다. 훈민정음에서 기자반고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위 그 거대한 명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그 외교적인 수사였지 그것이 실제 전문과 어떤 관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당시 명초는 그 영락절약하는 이런 사람들은 거대하게 뭐 멀리 서인도까지 진입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조선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지요. 그래서 새 문자를 만들고 이래하는 상황에서 자연히 그 외색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아마 그런 표현을 썼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명분에 구애받지 않는 세종의 실용주의와 강력한 리더십 덕분으로 훈민정음은 중화 질서의 두터운 벽을 뚫고 빛을 보게 되었다. 결국 자방고전이란 거대한 명나라를 의식한 수사적 표현이었습니다. 명을 자극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모습에서 실용적이고 치밀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소중화를 지향했던 양반 지배층의 반대가 확산되고 이를 빌미로 명이 개입해 들어올 경우 훈민정음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종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크게 흔들릴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세종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훈민정음 창제에 매달렸던 걸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비석이 고양시에 남아있다. 조선시대 다리를 건설하고 난 뒤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 우리말 이름을 가진 일반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했을까? 이 다리를 만들며 참여했던 백성들의 이름이 아주 보기 드물게 이두식 표기로 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중국식의 이름을 따서 이두식 표기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성은 차씨인데 차 이름이 두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응애. 이 응애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린아이가 응애응애 운다는 뜻인데 그것을 중국 발음으로 쓴 이름이 되겠고요. 비석에는 소박하고도 정겨운 일반 백성들의 우리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에서 음을 따거나 뜻을 빌어 우리말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차자 표기인 이두식 표기는 조선시대 말까지 문자 생활의 한 축을 이루었다. 양반 사대부들은 주로 한문을 사용했고 그 일반 백성들 상대하는 하급 관리들이 이두라고 부르는 차자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한문도 차자 표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문자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두식 표기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활발하게 쓰였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통일신라 시대 향가 모죽지랑가를 보면
거은춘 계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는 봄 그리며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쓴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두식 표기는 백성을 단속하는 법률문이나 노비문서 등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이두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자였다. 중국말에 없는 우리말의 다양한 어미 변화까지 표기하자니 매우 복잡했다.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생기는 폐단을 세종은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다. 세종 15년 7월 19일 세종은 한 옥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은 임금이 직접 전결을 내렸다. 그런데 사건 내용이 미심쩍었다. 곡산에 거주하는 양노란 여인이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세종은 좌부 승지를 의금부에 내려보내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결국 양노라는 여인은 매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고 실토한다.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상황들을, 민생을, 상황을 자세히 이제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특히 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여러 번 접하고서는, 이건 백성들한테 계속 법을 단속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어서 스스로 피하게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었죠. 세종은 옥사 사건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문자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옥사 사건을 다루면서 글 모르는 백성에 대한 세종의 고민도 깊어갔다. 당시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은 법전의 큰 죄목만이라도 이두로 번역해 민간에 반포하라고 명한다. 백성들이 법을 알 수 있게 이두로라도 번역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또다시 반대를 하고 나선다. 이조판서 허조의 반대 논리는 이러했다. 간악한 백성들이 법을 알면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세종은 백성들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고 벌을 주는 건 옳지 않다며 반박을 한다. 백성에 대한 인식이, 신뢰 같은 게 신하들하고 세종이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신하들은 백성을 우선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성을 믿을 수 없다는 논쟁이, 인식이 깔려 있었고, 신하들한테는 세종은 그렇지 않다. 부당하게 평민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을 말하자면 믿고 그들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민도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곧 나라의 국격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두에 대한 생각도 서로 상반됐다.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세종과 막힘이 없는 문자라는 신하들과의 차이는 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최만리 등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문을 아전이 사용하고 법리문으로 올리는 데는 아무 소통하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두문을 활용하는 정도이거든요. 관리자 입장이고 관리의 입장이고, 세종이 보기에는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두문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걸 배우기가 한자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백성 입장에서 이두문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관리들에게조차 이두문이 어려웠다는 건 유서필지라는 책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유생과 서리가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의미의 유서필지엔 이두로 쓴 각종 국문 양식이 모아져 있다. 이시거늘, 이시옵고, 이시어 등 다양한 어미 변화에 따른 표기법이 소개돼 있다. 이두 표기법을 따로 책으로 묶어 익혀야 할 정도로 간단치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두의 한